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요, 한 사회적 기업의 대표님이십니다. 글쎄, 이분의 꿈이 멋지게 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도 이분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분에게는 시원하게 콜드블루 한 잔을 나누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르신분들과 함께 종이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러블리 페이퍼의 기우진 대표님, 바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상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인천에서 폐지 수거 어르신들과 함께 네. 어르신들의 삶을 좀 바꿔보고자 폐지를 업사이클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러블리 페이퍼를 창업한 기우진 대표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사실 단어가 폐지 아니에요. 네. 폐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행복을 추구하는지 정말 좀 뭐라 그럴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러블리 페이퍼, 종이로 사랑을 전한다. 사랑스러운 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러블리 페이퍼, 사랑스러운 종이 이렇게 네. 이제 읽힐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영어 문장으로 쓰면 love RE를 써서 네. love 리페이퍼예요. 오. 그래서 사랑으로 리는 리사이클의 리자를 따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으로 새롭게 해서 종이를 이제 만든다. 네. 이런 뜻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이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할까? 네. 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주우시는 폐지를 가지고 어떻게 또 해결할까? 네. 이런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면서 좀 창업한 회사인데요. 네. 일단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많이 줍고 계신 건 아시죠? 그렇죠. 네. 제가 문제 하나 내도 돼요? 네. 전국에 이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요, 뒤에 이렇게 큰 가마니 같은 네네네. 거를 하시고 맞아요. 이렇게 종이 줍는 거를 네네네. 제가 국민학교 때도 보고 맞습니다. 한참 어렸을 때도 본 것 같거든요. 네네. 아버지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도 그분들이 계시고 맞아요. 서울역에도 계시고 맞습니다. 지금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네. 얼마나 될까?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역사도 길고 예. 지금은 더 많은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계신데요. 네. 사실 비공식적인 통계, 공식적인 통계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공식적인 가장 최근 통계로는 42,000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거해서 네. 생계를 이어가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줍는 이제 폐자원이 바로 펫박스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펫박스를 네. 시세보다는 6배 정도 비싸게 어르신한테 직접 매입을 해서 네. 그 펫박스로 업사이클이라는 어떤 그 자원 순환 과정을 통해서 네. 가치 있는 캔버스 아트 작품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아트 작품을 팔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다시 어르신들을 돕는 야. 이런 선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도 주택에 사는데 아직도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박스를 주우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폐지를 주우시는구나. 얼마나 생활하시기 힘들까. 그래서 음료수를 이렇게 놔드리고 하는데 이런 생각까지는 정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한테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어르신들이 주운 폐지가 작품이 된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폐지로 도대체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네. 사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라는 게 이렇게 나무 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 나무 틀 대신에 펫박스를 압축해서 그 밑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어르신한테 고가로 산 펫박스를 네. 크게 맞게끔 이제 재단한 다음에 예. 풀로 한 3겹 정도로 딱 붙여요. 단단해지거든요. 네. 거기에 캔버스 천을 뒤집어 씌우고 제소라는 페인트를 딱 칠하면 네. 시중에 파는 캔버스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캔버스가 됩니다. 네. 거기에 저희 전국에 350여 분의 재능 기부 작가님들이 네. 무상으로 이제 그림을 딱 그려주시면 야. 완벽한 이제 캔버스 아트가 되는 거죠. 그분들도 참 멋있는 동역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 작가님들을 네. 모으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캔버스를 딱 만들었는데 네. 시중의 캔버스보다 5배가 비싼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걸 사람이 다 일일이 만들어내다 예, 보니까. 시중의 캔버스 한 1,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한 5,000 정도 팔아야 좀 이익이 남더라고요. 네. 이익이 남아야 어르신들 도울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이걸 누가 사주겠냐 과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가치 있고 좋은 걸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캔버스의 본래 용도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예. 그림을 그려서 팔자. 좋은 작품.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대표님이요? 네. 대표님.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림 잘 그리세요? 아니 못 그려요. 그래서 결론은 네. 빈 캔버스가 낫겠다. 근데 여기서 머무를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재능 기부 한번 받아볼까? 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팀원들끼리 내서 그냥 SNS에 딱 올렸는데 네. 올린 지 4시간 만에 150명의 작가님들이 신청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뜨거운 정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뭉칠 때 네. 쫙 정말 자전거 대한민국 하면 따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SNS 그거를 계기로 해서 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는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죠. 네. 그래서 재능기부 작가님들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조금씩 늘어가지고 예. 350분 정도가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야. 그렇게 해서 작품을 보내주시면 사실 그분들 시간도 쓰고 뭐 물감 되게 좋은 물감들 많이 쓰시거든요. 그죠. 그 본인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다 순수 창작물이어야지 판매가 가능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저희는 너무 감동스럽죠. 야. 정말 참 좋으신 분들이네요. 사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그런 네. 분들과 같이 하는 게 저는 힘이 됩니다. 정말 귀한 작품이네요.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네, 작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작품을 그 어르신들께서 보시면 그 당신이 준 페이지로 이런 작품이 나왔구나 이런 감동을 네네네.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캔버스를 저희가 폐지수거 어르신한테 매입도 하지만 네. 실제로 캔버스를 만드는 일도 저희가 고용한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체 과정을 다 아세요. 네네. 그래서 작품이 된 그 캔버스를 보시면은 너무 이제 뿌듯하시고 네. 특별히 저희 캔버스 뒤편에는 이 펫박스를 저희한테 파신 분 어르신들의 성함 그리고 이 캔버스를 만든 어르신들의 성함 야, 그다음에 멋있다. 이거 작가님들 성함과 작품명 네. 이런 게 다 표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온전히 이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저번에 저희 이제 내매기에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우간다의 여성들이 바느질해서 만든 가방을 주셨어요. 작은 가방들을. 그래서 선물을 받고 집에서 풀렀더니 가방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작품도 받는 분들이 보면 되게 감동일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폐지도 비싸게 매입하지만 그분들을 고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 사실은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건 폐지 줍는 일보다는 다른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건데 저희도 뭐 작은 일자리지만 그래도 좀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런 좀 창의적인 일자리, 환경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역량과 시간을 여기에 투입해서 충분히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실제로 어르신들을 이제 고용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19년 7월부터 이제 고용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꽤 오래 그래서 일하고 꽤 계시네요. 이제 코로나도 같이 다 견디고 했던 어르신들이 열심히 작업하셔서 처음엔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이거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점점 좀 하시면서 지금 거의 뭐 선수가 되셨죠. 또 늦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젠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하세요. 이제 반대로요. 네네. 근데 어르신들 일하시다가 일이 없어지면 아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르신들은. 행복 맞습니다. 지수도 이렇게 높아지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소득을 높여드린다, 노동의 어떤 그 강도를 좀 낮춰드린다라는 거에 주안점을 뒀는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열정도 생기시고 그러시죠. 막 더 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이 이제 출근하면은 그런 친구분들 여러 명이서 같이 일하니까 그렇겠다. 이야기를 계속 쉴 새 없이 일하시다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언어가 적절한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관계망도 관계성도 엄청 증진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폐지 줍는 일 보면은 사실 거리에서 우리가 보면 혼자서 주로 주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것도 알게 되시고 그래서 젊어지신 것 같고 더 힘이 좀 있으신데 네. 저희 최고령 어르신이 86세거든요.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왕고참 어르신인데 네. 너무 잘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 이제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좀 안전함 그리고 이 어르신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서적으로 좀 결핍이 있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의 정서적 결핍도 유대관계를 통해서 보완하는 이런 좀 작지만 깊은 변화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 안에서 좀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비영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좀 더 폭넓은 변화 법과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보편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분들은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러블리 페어가 사단법인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사실 저희가 이 주식회사,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이 형태로 네. 이걸 창업을 했는데 제가 이런 어떤 좀 소박한 꿈이었다면 네. 지금 형태로 갔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인천의 한 동네에 폐지수거 어르신 한 30명 정도 나는 좀 돕고 지원해서 그분들 탐을 바꾸고 싶다. 네. 이러면 지금의 형태를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서 하면 좁고 깊게 지원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제 이제 목표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다였거든요. 그래서 창업한 거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완비가 돼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직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본질적인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비영리 법인, 네. 사단법인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심을 가지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사회적인 구조가 맞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네. 이제는 이제 국가, 민간, 어떤 이제 다른 조직, 또 네. 기업의 어떤 ESG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참 그거에 대해서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르신들 네, 네. 참 일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도 곧 그렇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네네. 어르신들하고 일하면 네네. 좋은 말씀이지만 잔소리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요. 사실 스트레스 풀 시간도 별로 없어요. 네.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네. 이제 밖에서는 이제 대표지만 집에 들어가면 이제 서열 4위잖아요. 머슴이죠. 네. 머슴이죠. 너무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위로 치이고 밑으로 치이고 해서 네. 힘든데 네. 딱 하나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다면 소소한데요. 네. 네, 노래방 가가지고 오. 네, 5,000원 내고 네. 12곡. 저는 못 가봤는데 무슨 1인 노래방 맞습니다. 혼자서 부르는. 네, 코인 노래방이 요새 이렇게 1명, 2명, 뭐 많으면 3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작은 룸이 있어서 예. 조용히 시간 혼자 보내고. 야, 대표님 네. 솔직하시다. 그러면 스트레스 진짜 완전 풀릴 네,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가서 약간 그러면 대표님 어떤 노래 부르세요? 저는 이제 이미 슬픈 사랑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우 슬프다 벌써. 아니 스트레스 풀러 가서 왜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제 취향인 거 봐요. 네, 아. 그런 이제 락 발라드 같은 아. 노래. 네. 약간 이게 서서히 고조돼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풀려면 고조돼서 막 풀려야 되는데 네. 뚝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미 슬픈 사랑을 이제 예. 처음에 무조건 부르고요. 아, 제목이 그다음부터는 슬프다. 이제 뭐 윤도현 밴드 네. 뭐 이렇게 슬슬 이제 그런 쪽으로 네. 네, 가게 되죠. 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모든 남편분들 다 네. 똑같나 봐요. 집에 가면은 서열 4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집에 저희는 강아지 2마리가 있거든요. 강아지보다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를 안 키웁니다.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아, 네. 키우지 마세요. 예. 아직 뭐 강아지가 있으면 많이 사랑해 주지만 그러죠. 네, 서열은 계속 떨어집니다. 네, 네. 예전에 제가 은행나무 침대 그 황장군이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네. 있는 거 있잖아요. 인상 깊었죠. 예. 집에 가면 그 모습으로 있습니다. 예, 솔직하게 저는 뭐 노래방도 못 가니까 노래도 못 하고 이래서 제 소소한 취미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저는 그냥 이러고 다녀왔어요, 여보.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혹시 코인 네. 노래방에서부터? 가끔 불을 내려서도 부르긴 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저희 네. 어머니가 권사님은 맞는데 네. 저한테 한 번도 교회 가라는 말,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 멋진 권사님이세요. 근데 기도하셨겠죠. 그러셨나 봐요.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능을 끝나고 네. 제 친구가 교회를 계속 띄엄띄엄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가면은 그렇게 여자가 많다고 네.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처지에. 그래서 예. 이제 꼬셔가지고 예. 갔는데 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에서 만난 여자가 결혼도 했죠. 그래서 이제 혹시 그렇게 네. 누나랑 결혼했어요? 동생이랑 결혼했어요? 맞춰보세요. 누나일 것 같은데요? 정답이에요. 야, 몇 살 누나요? 1살이요. 1살 누나? 네네. 아이고, 교회에서 좀 그쵸. 예배 드리려니까 눈 맞아가지고. 아니 그게 또 눈이 맞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한창 이승기 그가 누난 내 여자니까 예. 한창 이렇게 할 때라서 뭐든지 대표님은 노래랑 연관인데 뭐든지 노래랑. 예. 시대가 좀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처음 친구 손에 이끌려서 갔는데 네. 사실 조금 이제 교회라는 곳이 낯설었어요.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머리가 좀 클 때도록 교회를 안 가봤으니까 네, 그 네. 공간이나 분위기가 낯설었는데 저기 그 장의자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막 누가 이제 50만 번인가 100만 뭐 50만 번인가 기도응답 받은 네. 조지 밀러 조지 목사님인가? 밀러. 네. 예. 제 마음이 뭐였냐면 저 뒤에 앉으면서 아니 그분이 그렇게 기도응답을 싹쓸이 해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기도응답 받을 수가 있겠냐? 네. 무슨 신발 필요하니까 기도하니까 신발이 문 앞에 있었다고 이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되게 이제 반감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이 아예 좀 부족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청년부 이제 누나의 소개로 대학교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 이제 조이 선교회라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연합으로 모였을 때 제가 아직도 그 날짜를 기억하는데 2002년 7월 4일 오후 8시 정도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그게 너무나도 사실로 이제 와닿는 거예요. 저거는 나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런 일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걸 인정하고 이제 뭐 숨 들고 뭐 이제 그때는 뭐 눈물 흘리고 다 이제 끝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처음 든 너무 감정이라서 이런 감정 없어서서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 며칠인지를 기억하자. 해가지고 제가 2000년 7월 4일 오후 8시를 제가 기억하면서 매번에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잊지 말자. 항상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뭐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가왔던 마음 그거 잊지 말자. 그게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 만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제 인생의 일대의 첫사랑이 시작이 된 거네요. 시작이죠. 네. 누나를 만나기 전인가요? 이후인가요? 누나 만나고 이후에요. 누나 만나고요? 네, 누나 그러니까 이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또 맞습니다. 누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에 대한 시선도 좋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많이 바뀌었죠, 저도.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비전도 생기고 저 하나님 믿는 아이들 잘 키우는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도 받게 되고 오히려 조지 밀러 같은 꿈을 꾸셨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니까는 그런 기도도 해야겠다. 신발 달라는 기도도 해야겠다. 사실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인데 밥 먹을 때 한 번도 기도한 적 본 적 없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교회 몇 번 다녔다고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이게 좀 너무 자기와의 싸움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밥 먹을 때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그날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밥 먹을 때는 이제 기도하고 밥 먹고 또 하나는 이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교회 믿음도 없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진탕 놀다가 주일 날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약간 조금 수치가 있는 모습으로 술 냄새가 나죠. 좀 느낌이 이거 아닌데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마시지 않겠다 해서 이제 뭐 제가 평소에 과음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딱 끊었죠. 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시겠네요.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하시잖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차츰 뭐 안에 가야죠. 그렇죠. 만약에
했으면 회개하고 맞습니다. 같은 죄 반복해서 하지 말고 네네.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으로 지금까지 일이 계속 이어졌다고 느끼시나요? 퍼즐 같거든요. 네.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제 인생의 어떤 시간마다 뭐 길진 않지만 짧은 시간에 탁탁탁 한 커트씩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게 어떤 그림인지 몰랐는데 마치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맞아. 계획이다. 퍼즐. 하나님의 어떤 인도다. 이런 네. 걸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네. 25살에 했거든요. 지금으로 따져도 좀 빠르죠. 빠른 거죠. 예. 네. 그래서 빠르게 해서 양가 집안의 도움을 좀 받지 않고 우리가 좀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25세 어떻게 있었어요. 생활을 하지? 약간 이제 대학교를 휴학하고 알바하면서 돈을 좀 이제 벌어서 네. 결혼식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정말 먹을 게 없고 뭐 그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돈이 없었을 때 네. 제가 배웠던 책하고 입었던 옷하고 이런 거 안 입는 옷하고 이제 이민 가방 같은 데 넣어가지고 네. 고물상에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25,000원 정도 받았을까? 그 정도로 힘들었었던 예. 거예요. 예. 근데 물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도와주셨겠지만 이제 약간 존심이 있잖아요. 네. 제가 좀 젊은 나이에 결혼하겠다고도 먼저 선포도 했고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허락도 받았는데 네. 이제 와서 손 벌리고 그럼요. 그러면 얼마나 남자 자존심이 예. 있죠. 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너무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근데 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그거 팔아서 25,000원 벌고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첫째 나가지고서는 젖 물릴 때인데 네. 이렇게 피자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잠깐만 네. 어떻게 근데 이제 돈 없었어요? 돈 근데 없었죠. 아 네. 어떻게? 그때 학원에서 이제 알바하면서 애들 뭐 가르치면서 음.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뭐 이럴 때였는데 월급도 한 85만 원 당시에 받았나? 학원 파트타임이니까 돈이 없었는데 우리 와이프 피자 먹고 싶다는데 아 이거 다음에 우리 월급 받으면 먹자 하고 못 먹었어요. 야. 그런 다음에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서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싼 피자가 그 5,900원짜리 쌀로 만든 피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딱 사서 이렇게 아이를 아기띠에 딱 안고 피자 하나 딱 들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현관문에 들어올 때 제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너무 저는 그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이런 모습 다 그냥 꿋꿋하게 이겨주고 같이 이제 해주는 우리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건 또 그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평생 잘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사실 오늘 오기 전에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많은 잔소리를 했는데 당신은 더 고생해야 된다고. 네네네. 아내가 잔소리 안 하면 입이 불안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엄마 잔소리 들으면서 크고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결혼하니까 더 큰 잔소리를 네네네, 아내가 맞아요. 해서 드디어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이제 영양제죠, 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 또 맞고 왔는데 네. 저희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게 어려운 시기 다 아유, 얼마나 기다려주고. 마음이 아팠을까. 그 첫애 젖 물리고 있는데 네. 다음에 먹자라고 이렇게 맞아요. 말할 때 정말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그 5,900원을 쓸 수 없다라는 게 저한테 현실적으로는 참 힘든 이제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뭐 학교 발표도 준비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새벽에 샤워하다가 이제 쓰러졌거든요. 너무 이제 몸을 바로 좀, 하셨구나. 네, 혹사해서. 네. 그래서 아내가 119에다가 전화해서 이제 뭐 구급차 오고 저 이제 쉬러 가고 아내는 이제 돌 막 이제 지난 애 안고 같이 구급차에 탔는데 그때 제 나이가 28살밖에 안 됐어요. 네. 28살에 구급차에 누워가지고 가는 그게 저한테는 좀 야, 이게 맞나? 내가 제대로 된 선택한 건가? 잘 사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포기하는 걸 배웠어요. 음. 내가 학생으로서도 잘하고 싶고 아빠로서도 잘하고 싶고 네. 학원 이제 파트타임 잠깐 하지만 그것마저도 놓치고 싶지 않고 뭐 남편으로서 잘하고 싶고 다 잘하려고 하니까 결국 안 된다. 그래서 좀 포기를 하자 하나를 네. 우선순위에 세워서 네. 결국은 이제 학업을 좀 내려놨죠. 졸업은 해야겠고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대충 학점만 받아가지고 졸업만 좀 간신히 했죠. 아유, 아무리 그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교수님도 이런 사정이면은 학점 줘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졸업해서 네. 대안학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로 네,
들어가게 됐어요. 네. 대안학교 교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아이고 너무 뭐라 그럴까 힘들고 네네. 약간 인생에서 슬럼프? 어떻게 보면은 제 20대 이제 중반 후반을 꽉 채운 이제 한 5, 6년간의 네. 그 시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좀 너무 이제 저희 아내라고 얘기하면 이제 네. 암흑기다 우리 아. 인생에. 돌아보니까 그때는 암흑기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떠세요? 그 시간들이? 지금은 뭐 성장기, 네, 가장 큰 배움이 있었던 시기 아, 같아요. 네. 성장통을 겪은 네네. 시기셨구나. 그때 누구보다도 더 빨리 겪었고 네. 그걸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탄탄해졌고 특히 우리 부부 관계가 더 탄탄해졌고 사실 아내는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신이 재밌고 좋으면은 해라. 근데 언젠가 이제 재미없고 뭐 힘들고 이러면 그럼 언제든지 그만둬라. 자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말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야, 너무 멋있다 아내분. 네? 아내분이 아내가 남편한테 참 최고입니다. 용기 주고 네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맞아요. 네. 훌륭한 아내분을 네. 두셨네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비전을 품고 또 대안학교 교사가 되셨지만 지금의 러블리 페어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이제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시기들을 제가 좀 견뎌내고 대안학교 교사가 됐는데 네. 교사로서 이렇게 1년, 2년 살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제 대충 알겠는 거예요, 구조를. 그렇죠. 1년 단위로 이게 뭐 하고. 그런데 이제 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도대체 누굴까? 네. 왜냐면은 제가 조이 선교회를 했는데 네. 조이 선교회에서 이제 Jesus first,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our second, 이웃을 둘째로 네. 이런 어떤 미션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20대 때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이제 우선으로 해서 뭐 교회에서 뭐 여러 봉사도 하고 제 우선의 가치를 둔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내 이웃일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려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 이웃이 누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네. 한번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안학교의 일이 좀 익어갈 때쯤 이 남는 시간을 가지고서는 뭔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사회적 경제라는 걸 좀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회적 경제 공부하면서 나오는 게 딱 한마디더라고요. 지역의 사회 문제를 찾고 네. 비즈니스로 이걸 해결해라. 그래서 저한테는 좀 새로운 방법론이었거든요. 네. 이전까지는 뭐 후원을 받아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빈곤의 문제는. 네. 근데 이걸 비즈니스로 해결하라고. 예. 그래서 너무 그게 저한테는 새로운 좀 문제 해결 방법이라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사회 문제일까? 이런 걸 고민을 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이웃은 누굴까? 이런 걸 고민을 같이 하면서 예. 막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폐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뵀는데 3D처럼 확 들어오던 네. 거예요? 이게 저의 과거. 그러니까 제가 그 이민 가방에다가 그 옷하고 그걸 넣었던 그 장면. 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어떤 분이 나의 이웃일까 고민하던 그런 지점들. 그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했던 그런 어떤 지식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막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영화 보면은 과거 회상씬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음악 깔리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슬픈 음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장면이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버스 타고 있으면서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지? 근데 이 감정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근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은 계속 눈에 보이고 뭐 할까. 근데 결국 제가 뭐 하나만 바꿨어요. 내가 이걸 좀 이대로 가면 작심삼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음의 사람의 의지가 너무 약하니까 이런 생각도 휘발유처럼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생각은 잡고 싶어서 딱 한 가지 행동을 바꿨거든요. 어떤 행동을 바꾸셨습니까? 문제예요. 노래방을 안 가셨나? 아닙니다. 그때는 노래방 안 다닐 때예요. 그럼 뭘까? 버리지 말자? 그거보다는 더 많이 버리자? 엄청 소극적인 거였어요. 사진을 찍고 다녔어요. 사진을요? 네. 뒷모습 착각. 그래서 그 사진을 어디다 그냥 이용하셨어요? 그냥 제 핸드폰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리마인드 하시는구나. 네, 인사이트 계속 받는 거죠. 어른들 보면서 사진.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네. 그거를 이제 한 3개월 정도 사진 찍고 다녔거든요. 근데 출근길에 제 앞에 펫박스를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 더미를 딱 허리에 묶고 네. 머리에 딱 이고 아스팔트 오르막길 3차선을 쫙 올라가시는 분을 본 거예요. 네.
그분을 보고서는 습관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사진을 딱 찍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내려서 음. 도와드려야 되는데 출근길이어가지고 네. 못 도와드렸어요. 예. 그냥 갔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 사진을 보는데 후회하셨겠다. 후회했죠. 이제까지 제가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그분은 끌차라도 있었고 네. 수레라도 있었고 근데 이분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허리에다가 메고 제가 최근에 그 사진을 다시 봤는데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끌고 언덕 골고다 언덕 올라가잖아요. 그 사진 보는데 진짜 그분이 이렇게 메고 가거든요. 네. 그 박스 덩어리를. 네. 그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루엣으로. 그래서 야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맞아요. 다시금 좀 느끼게 됐는데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네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들춰보면서 네. 이제는 안 되겠다. 사진 찍는 걸로 이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그 주에 토요일마다 나가서 네. 어르신들 찾아다니고 만나고 막 자료조사 찾아서 네. 왜 우리나라에 빈곤도인이 이렇게 많은지 자료조사도 찾고 전문가 가서 인터뷰도 하고 어르신들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네. 좀 정의를 하고 어르신들을 나의 어떤 이웃으로 제가 이제 딱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결정을 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어르신들 처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기가 좀 주저주저스러워요. 제가 혹시 부담스럽진 않으실까? 또 내가 나가서 혹시 실수는 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이제 한번 이런 게 있어요. 어르신들을 이제 보면은 사진만 제가 찍다가 어르신들한테 만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 뭐 횟수로 따지면 3개월 정도. 그리고서는 이제 사진을 그만 찍고 어르신을 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지만이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서 내가 어떤 계기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한 어떤 뭐 마음의 어떤 작정함이 없으면은 또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 매일의 삶 속에서 저도 좀 놓여 있었던 것 같고 어르신을 거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런 계기를 찾고 이걸 후회와 함께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만나겠다라는 작정을 통해서 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된 게 저한테는 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숙제를 내주셨네요. 대표님한테. 이 대안학교 교사를 내려놓게 된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되기도 힘들지만 그렇죠. 어떻게 이걸 내려놓게 되셨어요? 사실 이제 제가 대안학교 교사를 하면서 네. 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서 같이 거의 투자처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공교롭게도 대안학교에서 가장 연차가 높은 네. 이제 교사였고 고3 담임을 이제 전담으로 8년 막 하던 교사였어요. 네. 그리고 가장 연차가 높다 보니까 다른 행정적인 것도 다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예.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든데 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것도 창업을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출근해서 퇴근하면 다시 러블리 페이퍼 이제 출근하고 일하고 가르치는 거 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페이퍼 작업으로 저희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저희는 또 대안학교라서 상담 업무도 되게 많았거든요. 엄청 그것도 상담하면 또 부모님 상담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같이 가자 하면서 좀 갔던 거는 제가 미션과 비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학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안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서 나중에 그걸 세워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계속 가자라는 목표를 갖고선 갔는데 어느 날 막 다리가 좀 이렇게 팅팅 붓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왜 그러지? 동네 병원 갔더니 좀 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을 갔어요. 대학병원을 갔는데 콩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조직 자꾸 검사를 붙죠. 해보자. 해가지고서는 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뭐 38 정도 됐는데 무서워서 이제 조직 검사하니까 뭐 암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겁먹고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암은 아니었지만 이제 신병증, 그래서 막성 신병증이라 그래서 신장
겉에 세포가 이제 죽어가고 있어서 조심해야 이대로 되는 두면은 거죠. 네, 건강이. 신기도 떨어지고 하여튼간 뭐 신부전 되게 어려운 병으로 간다. 네. 안 되겠다. 근데 과거 제가 쓰러졌던 그 경험도 경험이 있으시고. 있어서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 제가 포기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내려놓자. 네. 근데 이번엔 정말 죽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 학교 애들과의 관계나 학교에서의 쉽지 않죠. 그거는 8년이나 계셨는데. 근데 이제 이 학교는 저 말고도 또 다른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 기업은 없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으면 네. 그냥 그대로 끝나는 오.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학교를 내려놓고 이쪽으로 이제 다시 전념을 다해서 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19년도 3월부터. 네. 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니까 건강을 일부러 조금 터치하셔가지고 하나에 몰입할 수 있게 네네. 예, 근데 지금 너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좋은 거는 네. 그러니까 제 주치의가 생겼어요. 어르신들 아니요. 그 진짜로 병원의 주치의가 왜냐면은 신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만나게 네, 되고. 그래서 3개월마다 병원 가니까 이제 피 검사하면은 남들 건강 검진보다 더 많은 걸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항상 네, 우리가 신앙에서도 깨어 있고 건강에서도 항상 네, 깨어 네, 네. 계시는구나. 중요하죠. 쓴소리도 건강 잃으면 듣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어르신들을 자원재생 활동가로 부르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네. 세상에 보면은 사실 본인이 원치 않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폐지 수집 노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폐지 수집 노인이라는 말 자체는 어르신들 스스로가 붙인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누군가가. 폐지가 좀 얕잡아 얘기하면 폐지 따위나 줍는 늙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다분한 언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렇게밖에 부를 수 없을까? 만약에 내가 아담이라면 그분의 어떤 정당한 쓰임과 가치와 내용들을 잘 보고 뭔가를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폐지를 줍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막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나쁜 거는 또 세계 1위 하지만 좋은 것도 세계 1위 하는 것도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이 자원 순환율 이게 세계 1위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수집 운반하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예요. 그리고 이 자원 순환율이라는 게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거 이게 나비 효과처럼 국가 신용들을 올리는 저 그런 처음 역할을 알았습니다. 예.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폐지를 줍는 양을 보니까는 1년에 보통 한 168만 톤? 이걸 경제적 가치로 따져 보니까는 900억 원이 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연간. 네. 이거를 우리는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단체로 우리 안 죽겠습니다 해버리면 누군가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세금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빚지고 있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환경적으로는 한 분당 보통 1년에 9톤의 폐지를 주우시는데 이게 나무를 환산하면 1년에 80그루의 소나무와 동등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폐지를 줍는 게 아니라 나무를 1년에 80그루 심는 거랑 똑같은 거죠.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의 가치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크다. 근데 이거를 계속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재생 활동가라는 명칭을 새롭게 만들고 이걸로 불러줘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뭐 어디서 인터뷰를 하든 누가가 강연을 하든 계속 그렇게 이제 밀고 있죠.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세요? 사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기업도 만들어야지 하고선 결국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기업을 만들면 당연히 어르신들을 고용해야지라고 했는데 어르신을 딱 고용했는데 저는 이분들한테 한번 어떤 기분일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러블리 페이퍼에 이제 출근하시니까 어떠세요?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르신이 눈 뜨면 갈 데가 있고 가면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레인다는 거예요. 출근하는 게. 제가 사실 저도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뭔가의 사업적 성과를 증명해야 되는 하나의 수단인데 근데 어르신들의 설레임이나 즐거움 이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것이며 근데 이분들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설레고 즐겁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즐겁고 설레게 해주잖아요. 네. 그게 가장 이제 보람 있었던 거예요. 기억에 남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어떤 네네. 분들 계실까요? 뭐 일단 제가 대안학교 교사 할 때 네. 이제 야간 자율학습 지도 끝나고 나가는데 저 골목에서 깡통 같은 거 이렇게 줍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옥사닥 가가지고서는 어이 뭐야 제가 도와드렸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서는 이제 할머니신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는 이제 러블리페이퍼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고용을 할 수도 없는데 네. 어르신 제가 고용하고 싶습니다. 그냥 툭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연락처하고 주고 네. 제 사무실 같이 가서 보여드리고 근데 지금은 할 수는 없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결국은 이제 17년에 만났는데 19년 7월에 고용했거든요. 와, 2년. 2년이 지나서 어르신이 저한테 처음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네. 이제 고용돼서 19년대 고용돼서 사무실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내가 대표님 그때 적어준 그 쪽지에다 준 대표님 번호 네. 그거 내가 지갑에 넣어가지고서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2년 동안 꼬깃꼬깃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그 약속을 지킨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그냥 스스로를 좀 칭찬해주고 싶어서 네. 너무 감사했고 또 어르신이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그 작은 약속 하나 한 건데 그거를 잊지 않고 네. 딱 모아주신 거예요. 대표님께서 또 진심으로 말씀하셔서 그 진심이 예, 마음을 울리셨겠죠. 사실 이제 그냥 망하면 안 되고요. 멋있게 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그 삶을 바꾼다고 했는데 바꾸고 나면 그분의 노동 환경과 인식을 바꾸고 나면 우리 기업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업에서의 사명을 다 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망해도 된다. 우리가 망하는 사회가 훨씬 더 멋진 사회다. 훨씬 더 바른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길로 열심히 가고 있고 궁극에 망해야 된다. 그게 멋진 망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죽음이 필수적인 거라면 우리의 이 기업의 망함도 필수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멋지게 망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사회가 러블리페이퍼라는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러면 빈곤도 없고 차별도 없고 가난도 없는 그런 사회였으면 저희 같은 기업이 태생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멋있게 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시는 것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네. 나눠주십시오. 어르신들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예. 뭐 공청회도 하고 해요. 그런 데서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 같이 이제 어르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기도로 좀 중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희 모두 네. 중보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을 또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뜻을 좀 모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네.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쪽으로 이제 뭐 연락 주시고 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예. 뭔가 시너지를 내서 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폐주민 어르신들을 향한 마음 이제 이 나라에서 진짜 제대로 한번 실현해 보고 싶어서요. 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또 부족한 것도 깨닫게 되고 아닙니다. 예,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니 제가 대표님. 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대표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 설렘을 준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